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저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혼다인데요. 혼다가 미국 시장에서 연식 변경 CR-V 차량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대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더 낮은 등급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하이브리드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13일에 혼다가 베스트셀러 SV 바로 CR-V 미국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모델이고요. 새로운 색상을 추가를 하고요. 혼다 센싱을 더 낮은 등급을 담아 경쟁력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색상이 컬러가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색상은 바로 플랜티엄 화이트 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색상을 합쳐 이제 총 10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하고요. 트림은 LX, EX, 그다음에 EXL, 그다음에 투어링 등 4개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EX부터요,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바로 혼다 센싱을 기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혼다 센싱은 보행자를 감지하는 추돌 경과 시스템,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과 시스템,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저속 충조 시스템,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전자를 돕게 되고요. 최근에 나온 2019년형 시비카 비슷한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기다려 모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은 나중에 등장할 전방입니다. 엔진은 모두 직렬 4기통으로 1.5리터 가솔린 터보와 2.4리터 가솔린 자연 흡기로 나눠졌고요. 주력은 이제 1.5리터 가솔린 엔진이고요. 터보 엔진이고요. 제거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4.8를 내고요. CVT 부담 변속기를 만나 앞바퀴 혹은 네 바퀴로 굴리게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CR-V와 동일을 하고요. 가격은 기본형이 이제 LX 같은 경우에는 24,3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46만원이고요. 토링 죄송합니다. 토링 4WD 같은 경우는 34,150달러라고요. 하나로는 3,552만원부터라 합니다. 2019년형 혼다 CR-V 같은 차량은 이제 올해 파리모터스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지난 2016년 10월에 나온 5세대 연식 변경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을 처음 다뤘고요. 하이브리드 버전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같은 방식이라 하고요. 직렬 4기통에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2개의 전기모터와 짝을 지었고요. 전기모터는 각각 구동용, 발전용입니다. 파워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시스템 출력은 184마력, 최대 토크는 32.1를 낸다고 하고요. 연비는 환상적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리터당 18.8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 혼다 코리아에서 문의한 결과 이제 2019년 CR-V는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출시를 하겠죠. 제가 상반기 중으로 출시가 되겠죠. 지금은 아직 미정이라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토요타 콜로라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 지난 15일 콜로라 세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풀
모델 체인지한 해치백의 뒤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맞은 하체와 또 전자장비도 좋지만 멋진 디자인의 눈길을 끄는데요. 또다시 사회초년생들의 직업을 접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 또 토요타 코롤라가 신형 세단을 선보이게 되는데 또 무려 12세대라고 합니다. 토요타는 올해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같은 세대의 신형 코로라 해치백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세단을 선호하는 아시아 주요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새로운 코롤라 세단은 중국 광저우 국제 자동차 전시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요타는 평범한 토요타 세단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쳤고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는 위아래로 완전히 나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자가 2개씩 총 4개를 연결된 중앙 주행등 범퍼 가운데 밀어 넣었고요. 또 중앙 주행등은 거대한 그릴 입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프레데터에 나오는 외계인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총 7가지고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뒷모습입니다. 2014년에 나온 11세대 코롤라 같은 경우는 엉덩이 운동을 열심히 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이제 뒤태는 밋밋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라인처럼 볼륨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고요. 한껏 지켜든 트렁크 라인과 뒷범퍼 사이에 번호판을 달았고요. 또 트렁크 라인을 따라 흐르는 이제 테일램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내는 금색 익숙해집니다. 자체의 심심해보이는 대시보드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센터 페시아 가운데 8인치 디스플레이가 우뚝 쏟아 있고요. 쏟았는데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을 하고 기본형은 다소 기능이 빠진 7인칭을 넣는다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화면에 손가락을 눌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계기판은 4.2인치의 TFT로 해가 밝은 낮에도 시인성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신형 코롤라 세단은 이제 차체 높이가 20mm 낮췄고요. 그만큼 본인 이전보다 18mm 더 노면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보닛을 열면 2.0리터 또는 1.8 가솔린 엔진을 볼 수 있는데요. 주력은 이제 4기통의 2.0 가솔린 자연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69마력, 최대 토크 20.8을 내고요. 변속기는 이제 CVT 무단 변속기와 6단 수동의 2가지가 있고요. 특히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무려 10단계로 로직을 만들어 운전 중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타에 따르면요, 벨트와 분리 부품을 크게 줄여 기존 CV 무단 변속기보다 반응이 20% 빠르다고 합니다. 손맛이 짜릿한 수동 변속기는 자동으로 엔진 회전수를 보정하는 레버 매칭 기능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레버 매칭은 제가 얘기를 하자면 현대자동차의 블러스터 N이 레버 매칭 기능이 있다는 점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수동 변속기의 어느 모델은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만큼 서스펜션을 바짝 조였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핸들링 성능과 민첩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또 명령을 내리면 또 차체는 즉각 반응을 하는데 이제 비틀링 감성은 이전보다 60% 높였다고 합니다. 짜릿한 만큼 안전에도 만족을 했다는데요. 차체 강성을 높이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2.0을 기본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 차 앞에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물체를 정확하게
하게 땀질을 한다고 하고요. 충돌 가능성이 생겨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총 8개로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요. 이 밖에도 레이더를 활용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매틱 하이빔, 그 다음에 도로 표지 판을 읽고 운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로드 사인 어시스트 등이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2020 토요타 코로나 세단은요, 내년 봄 미국 시장으로 먼저 판매를 한다고 했고요. 경쟁 차종으로 현대 아반떼, 혼다 시빅, 폭스바겐, 제타 등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 가격이 2만 달러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256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코로나는 이제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4,600만 대를 팔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0세대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혼다 이야기인데요. 혼다의 또 레트로 스타일 소형 전기차 어반 EV가 양산될 전망이라 합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등장한 어반 EV는 도시명 전기차로 귀여운 외관 디자인과 3도어 구성의 소형 차체가 특징인데요. 어반 EV 양산차는 5도어 해치백으로 출시될 전망이라 합니다. 어반 EV의 전면은 독특한 원형 램프가 분위기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나 지프와 유사한 원형 LED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됐지만 기본 이미지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를 대신한 리어뷰 카메라가 도어의 위치에 고기 저항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은 이제 전면과 아주 흡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리어 램프와 손잡이, 번호판은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은 모습이고요. 실내는 이제 혼다 고유의 대시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단으로 구성된 대시보드는 리어뷰 카메라 모니터의 위치를 고려해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어반 EV 콘셉트를 통해서 미래의 혼다 차를 적용된 디자인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죄송하고요. 잠깐 트림이 나왔고요. 양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기능들이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이제 소형 도시명 전기차가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산차에 대한 아직 재원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언론은 이제 어반 EV의 1회 충전 거리가 250에서 400km 수준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혼다 어반 EV는 내년 말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형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출시를 하면 이제 비슷한 차종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겠을 때는 르노의 트위치가 제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재원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일단 재원이 나와야 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주행거리가 지금 250에서 400km면 아직까지는 트위치보다는 소형 해치백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아차의 프라이드가 비슷할 것 같네요. 이제 프라이드 아니 엑센트, 현대자동차 엑센트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아직 이제 재원이 얘기가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그때 이제 대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CEO였던 바로 앨런 머스크는 이제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전기 밴
분야에서 공동 개발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벤츠와 이제 협업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벤츠에 있는 스프린터를 EV를 내놓는 한편 테슬라의 전기 사용량도 역시 내놓는다는 것인데요. 플랫폼과 외형은 일부러 다를 수가 있지만 제어는 크게 다르지 않는 점이라는 것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밴이 등장할 수 있다는 셈이 된다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벤츠가 이제 내년에 이 스프린터라는 전기 자동차 밴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스프린터의 두 가지 버전이 라인업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꽤 긴 협력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9년 다임러는 이제 테슬라의 주식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5천만 달러의 투자로 빌미로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그는 이를 구원 은총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요, 이제 전동 이제 멜세 벤츠의 B클래스용 배터리와 모터를 또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에 다임러는 이제 지분 매각에 들어가며 더 이상 이제 테슬라와 협력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 시기를 다임러가 테슬라의 경쟁자로 인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동식 자동차 분야인 만큼 여지를 남겨두었고요. 과거 바로는 유명한 바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벤츠와의 협업본에서 꽤 분명하게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과연 이제 협업이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해임이 됐죠. 지금 신입 CEO가 새로 지금 선임이 됐어요. 그 여성 CEO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이미 꽤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네.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결국 해임이 됐으니까 그냥 퍼뜨려 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회사가 아무래도 협업을 할 가능성이 좀 못해요. 물론 이제 신입 CEO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는데요. 오토텔은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다음에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와 빠빵과 파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영상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구독이 아니고 서로 이웃 추가 및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팟빵과 파티에서는 후원 및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서도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